스테이블코인 대장주 서클 어제 16% 가까이 폭락을 했죠. 근데 반면에 솔라나 가격은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코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OUSD라고 140개 월가 기관들이 손잡고 발표한 코인. 이 코인이 뭔지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죠. 근데 서클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반면에 솔라나 주가는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 솔라나가 어제 왜 7% 가까이 올랐을까? 어제 서클 주가가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63불.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떨어졌는데 반면에 솔라나는 올랐어요. 왜 정반대의 이런 모습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보시면 OUSD, 오픈 USD인데 이걸 줄여서 티커명이 OUSD라고 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이 생길 거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반드시 생길 거다. 어떤 애들이 만드는 거? 미국에 있는 월가 기관들, 금융권들, 얘네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혹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향후 뭐 5년 뒤, 10년 뒤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 확장력으로 봤을 때 걔네들이 무조건 상위권을 가져갈 거다. 기억나시나요? 그게 실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그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눈대중이에요. 지금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맺어 있는 그 기업들이 몇 개냐면 140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마스터카드, 블랙록 다. 뭐 뉴욕 멜론 은행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봅시다. 얘네들이 지금 손을 잡고 신스테이블 코인 OUSD를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USDC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쟁자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솔라나는 왜 올랐냐? OUSD 첫날 얘기했었던 네트워크 얘네들이 우리 여기서 발행할 겁니다. 발표했었던 그 네트워크 유일하게 솔라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솔라나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월가 기관들이 발행을 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더리움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야 솔라나가 그렇게 좋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라나 단일로만은 절대 못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장담합니다. 솔라나 한 개만 쓴다고? 아니요. 그럼 USDC 못 이겨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다 통틀어서 확장해서 써야지 솔라나만 쓴다? 만약 솔라나 네트워크가 막히면 스pen딩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다 유동성 다 빠져나가. 그래서 첫날에 솔라나만 발표되는 거지. 앞으로 계속해서 솔라나, 뭐 폴리곤, 아니면 뭐 아발란체,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발표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자, 잠시만요. 목이 좀 갈갈해가지고. 자, 만약에 이더리움이 안 들어가더라도 L1 이더리움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뭐 폴리곤이든 이런 애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더리움 없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또 얘기 나와. OUSD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없어요. 코슈님, 이더리움 망하는 거 아니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다른 것들 잘 보면 뭐 폴리곤이 됐든 뭐가 됐든 L2에서 발행된 애들이 있죠. L1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무조건 뭐 좋기 때문에 솔라나만 한다? 아니다. 확장성 면에서 솔라나 한 개만 쓸 수는 없다. 안전성 면에서도. 그럼 앞으로 뭐 이더리움이든 뭐든 먼저 선발적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체인들이 나올 거다. 스텔라, XRP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베이스, 폴리곤, 뭐 템포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네이티브 발행 체인이 솔라나고 추가로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 10월 달에 스트라이프가 뭐 1빌리언 달러에 인수한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스트라이프가 브릿지 인수를 완료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40개 기업들이 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 코인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정식 출시는 26년도 후반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매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 제로피예요.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행, 판매 수수료가 전면 면제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서클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돈을 어떤 식으로 벌어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클사가 100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100억 달러만큼 준비금을 구성을 해야겠죠? 준비금을 미국 90일 미만 단기채로 구성을 해요. 그럼 그 단기채를 들고 있으면 지금 단기채 2년물짜리가 4.1인가 그렇죠? 그러면 4% 가까이 이자를 받죠. 그럼 이 4% 이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미국 국채를 많이 살 수 있고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을수록 미국 국채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서클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너네들 뭐 스테이블 코인 필요해? 오케이, 발행해 줄게. 발행하면서 그냥 그 이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세뇨리지라고 하거든요. 화폐 발행자가 얻는 발행 차익. 발행해서 국채 이자 받고 요거. 그래서 요 이자를 지네들이 이제 다 먹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코인베이스랑 그 수수료를 쉐어를 하지만 원래 이제 발행사가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OUSD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식이냐면, 자, 서클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4% 너네가 왜 먹어 다? 미국 단기채 갖고 있는 거 너네들이 이자 다 먹으면 그렇게 배부르게 성장해서 너네들 뭐 좋아?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어차피 너네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출발을 했고 너네들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수수료를 세워갈게 그냥.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매매하는 기업들이 준비금 수익을 왜 못 가져가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돼. 비자나 뭐 스트라이프나 쇼피파이 뭐 코인베이 같은 이런 유통망들이 왜 남의 스테이블 코인을 써줘야 되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블랙로또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지네가 4% 이자 먹고 쇼피파이도 만들어서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오케이. 우리는 140개의 기업이 서로 수수료 요 쉐노리즈를 쉐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게 오픈 USD야. 열려있다, 우리 USD. 그래서 우리 오픈 USD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수수료 제외하고는 나머지 파트너한테 분배할 거야. 예를 들어서 오픈 USD가 100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100억 달러에 나오는 4% 단기채 이자를 논아준다는 거예요. 너네 비자 얼마 썼어? 쓴 만큼. 너네 블랙록 얼마 썼어? 너네 쓸 만큼 줄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누가 준비금 수익을 가져갔는가? 그동안 USDC 서클사, USDT 테더사는 지네가 다 먹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USDC 컨퍼런스 가가지고 서클 그 대표님이랑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제 좀 찔리네. 죄송스럽네. 어쩔 수 없어요. 죄송스러워도.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누가 준비금 수익을 가져갔는가? 기존에는 서클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가져갔다면 이제는 야,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하는 기업들한테 다 나눠줄 거야. 우리가 조금만 먹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블랙록 입장에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써야 되는데 누구 스테이블코인을 쓸 가능성이 높을까? USD 쓸 걸 쓸까? 아니면 OUSD일 걸 쓸까? 당연히 OUSD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네들 논리가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너네들이 돈을 먹어? 우리가 유통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유통을 해주는데? 머리가 좋은 거죠. 그동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뭐 적기도 했고, 선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서클 주가가 16% 가까이 빠지고 OUSD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O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지네들 운영 수수료를 뭐 예를 들어서 0.5%로 잡아? 그럼 난 0.4, 난 0.3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USDT든 USDC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 경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n분의 1 분배 쓴 만큼 가져가겠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걱정되는 게 코슈님 그러면 이익 배분 구조를 이렇게 뒤엎는 설계 제로피 발행 상한 수수료 없고 거래량 제한 없고 준비금 이자 수익을 파트너와 공유하면 걔네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럼 서클이 무너지는 거 아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서클사가 무너진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은행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A라는 은행을 쓰다가 갑자기 B라는 은행이 조건이 좋아졌어.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갈아타나요? 은행 앱이든 아니면 뭐 증권사 앱이든 한 번에 안 갈아타요. 시간이 필요하다. 담보 구조도 그렇고 뭐 풀 유동성 뭐 대출 시장 막 브릿지라던가 온체인 회계상들이 다 얽혀요. 근데 봅시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서클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OUSD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얘네들을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 태도도 힘들다고 봐요. 이런 구조라면.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서클도 무언가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겠죠. 얘네들이 그동안 수익을 지 혼자 먹었다고 하면 추후에 우리들도 기업들한테 뭐 쉐어를 해줄게 라는 방안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이제 코인베이스랑 같이 지금 쉐어를 하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의논을 해야겠죠. 8월 달에 안 그래도 또 재계약이 들어가죠. 코인베이스랑. 앞으로 서클사가 어떤 식으로 OUSD의 확장,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막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OUSD가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럼 이 OUSD가 진짜 많이 성장을 하겠구나, 뭐 폭발적으로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보다
이 OUSD 얘도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서클을 이길지, 지금 이 구조만 봤을 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OUSD 이게 나왔죠? 여러분들 OUSD 돈 될 거라는 돈 냄새 맡은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럼 OUSD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 그럼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봐야 돼요? 어떤 기업들을? 제2의 서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수수료 쉐어를 마진을 주는, 해당 기업들한테 주는, 그래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있어서 1등, 2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째려 봐야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뭐 서클을 매수하네, OUSD를 매수하네,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러한 흐름,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동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지가 다 수수료를 자체 독식했던 구조라면 이제는 발행사들, 유통사들, 얘네들이랑 같이 쉐어를 하는구나. 그럼 이러한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USDC, 새로운 USDT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나오겠구나. 그럼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째려보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먼저 상승에 편입을 해야겠구나.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째려봐야겠죠. 째려봐서 어떻다? 포트폴리오에 미리 넣어놓고 메모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USDC 서클사가 뭐 1등이고 2기고 뭐 OUSD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이런 이런 과정들 흐름들이 앞으로 바뀌고 있겠구나. 준비금의 수익 대부분을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우리가 찾아야겠구나.